저도 마찬가지로 IITP에서 하는 그 양자 센서에 서포팅이 되는 프로그램의 과제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연구는 일단 광공진기를 기반으로 해서 초소형 양자 시간 센싱 시스템을 구현하는 연구입니다. 간략하게 어크놀리지먼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항상 마지막에 하면은 그 시간이 쫓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그 초소형 양자 시간 센싱 시스템 연구는 크리스 시간 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된다면은 제가 다른 연구, 직접형 양자 커넥트 기술 개발 연구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와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양자정보연구단 그리고 키스트와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초세대 협업연구실 그 카이스트에서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통해서 단일광자 비선형성 연구도 서민교 이용희 교수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고고요. 라이고가 사실은 우리가 만든 가장 큰 센싱 시스템 중에 하나이면서 또 가장 정밀한 센싱 시스템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퀀텀 센서 앞에서 정의하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그냥 브루드하게는 퀀텀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센시티비티 또는 그런 퍼포먼스가 인해수되는 센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개념에서는 이것도 훌륭한 양자 센서임을 이미 나영식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2011년도 논문인데 스퀴즈 스테이트를 이용을 하면은 센시티비티가 향상될 수 있다. 그래서 빨간색이 그 티피컬한 센시티비티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퀀텀 인핸스먼트가 있었다라는 보고인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성능을 개선할 수가 있었는데 아주 약간의 그 성능 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복잡도와 그리고 이런 그 테크닉을 이용해서 저 정도의 그 마진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노벨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앞에 이창혁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기술적인 극한까지 그 시스템을 몰아가고 거기서 더 이상 이제 향상시킬 수가 없는 데에서 저런 것이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톡의 목적은 양자는 이런 것이다, 양자 센싱이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거는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 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사람도 양자를 하네?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런 느낌을 드리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칼텍에서 2008년도부터 포닥을 했는데 그때 그 라이고가 사실은 될지 안 될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때 그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워크숍이 이제 오픈 워크숍이라서 저도 그냥 기웃거렸는데 거기서 이제 대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 미러를 코팅하는 그 기술을 맡아준 누군가가 너무 잘했다. 그래서 성능이 되게 향상되고 있고 우리가 했던 뭐 열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이 해결될 것 같다.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런 거대한 시스템에서 이러한 것들의 그 각각 그 세부 기술들의 수월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거대한 시스템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은 양자 쪽에서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하는 이제 강점은 사실은 빛을 모으는 장치를 아주 잘 만드는 것입니다. 이 울트라 하이큐 캐비티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간단합니다. 그냥 예쁘게 잘 만들어가지고 빛이 그 안에 모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가 퀄리티라는 걸 측정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빛을 잡아줄 수가 있는가, 또는 이제 주파수상으로는 이게 보강 간섭을 할 수 있는 빛을 이렇게 도시를 하면은 주파수상에서 등 주파수 간격이 중요합니다. 등 주파수 간격의 빛들만 보강 간섭을 할 수가 있고, 그 뜻은 저런 빛들만 저 캐비티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빛을 오랫동안 잡아두면 잡아둘수록 저 레조넌스,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빛이 굉장히 샤프한 컬러의 빛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Q 팩터를 정의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Q 팩터가 높다, 그러니까 빛을 굉장히 오랫동안 잡아두는 그런 캐비티를 만들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작은 빛, 그러니까 반딧불의 빛이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그 캐비티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잘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번개불 같은 빛이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한 빛으로 강한 그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카락 두께의 그 공진기를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Q 팩터가 한 10의 8승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그런데 그때 이제 1mW 정도의 파워만 있으면은 인풋 파워가 있으면은 그 안에 돌아다니는 빛은 3기가와트 per 스퀘어 센티미터 정도의 어마어마한 빛을 모을 수가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뭐 재밌는 여러 연구들을 했습니다. 비선형 광학 쪽에서 여러 연구들을 했고, 근데 양자적으로도 쓸모가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빛이 필요한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이제 말씀하셨을 때 뭐 단일 원자나 뭐 그런 것들 큐빗 그런 말씀 들으셨을 거고, 그러면은 빛하고 얘하고 하나하나 상호작용해야 되는 게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예를 들어서 10만 번 반복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대학원생 시키면 되는데,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한 번 보면은 한 번 더 해와 이걸로 논문이 나가겠어라고 해서 굉장히 고생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캐비티랑 결합시키면은 빛을 10만 바퀴 돌 수 있는 캐비티를 옆에다 두면은 거의 확정적으로 이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미 이제 캐비티 QED라는 개념이고, 잘 알려져 있는 개념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퀀텀 인디비듀얼 퀀텀 스테이트에 그 액세스해서 메저하고 매니퓰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으로 인해서 노벨상에 수여된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이런 캐비티는 그 하로시의 그 마이크로웨이브 캐비티의 광학적인 버전, 옵티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칼텍에 있을 때도 제프 키물 교수님께 이제 이런 캐비티를 제공해서 세션과의 그 인터랙션을 측정하고 퍼블리시가 된 바가 있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그냥 약간 자랑하자면은 제가 이제 빛을 잡아둘 수 있는 세계 신기록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한 1마이크로세컨드 정도 잡아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싱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면 이러한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가를 그냥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센싱에서 양자 센싱이 결국은 굉장히 정밀하게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물리량들을 측정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센서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결국은 측정한다라는 게 아까 이제 그 어큐러시랑 프리시전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상대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가에 대부분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연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상대량을 측정하더라도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수치를 얻으려면은 그것을 이제 물리량으로서 변환을 해서 절대량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굉장히 정밀할수록, 지금의 센서보다 훨씬 더 정밀한 양자 센서가 개발될수록 그것을 보정하는 기술도 굉장히 고도로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정하는 방법이 결국은 예를 들어서 길이면 길이 원기 되는 건데, 이제 그 표준을 측정하는 방법이 바뀌었죠. 표준을 제시하는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실제로는 어떤 원기나 그런 것들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물리 상수를 바탕으로 이런 그 물리량들을 재정의를 했고, 거기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그 물리량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정확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시간 센서가 있으면은, 그러면 양자 센서들을 이 측정한 값들을 어떤 절대량으로서, 그러니까 물리량으로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게 뭐 그냥 농담 삼아 집어넣는데 그 리바이스 청바지인데요. 누가 금강에서 금을 캐든 간에 결국은 이제 리바이스가 돈 버는 것처럼 저기 양자 센서를 잘 만드시면 어떤 플랫폼으로 되든 간에 이거 시간 센서는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시간 센서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크리스의 그 광격자 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광격자 시계가 굉장히 정확한 시간을 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은 빅뱅이 일어나는 시점에 이 시계를 딱 켜고 지금 시간을 재면 1초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에 한 18승 정도 초가 지났을 때 1초 정도 오차가 생기는데 너무 커요. 지금 이 플로어를 가득 채워도 아마 공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 정도의 크고 복잡한 장비이기 때문에 널리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서 표현된 이러한 그 베이직 그 오퍼레이션 프린시플이 있는데, 이런 것을 거의 모사하는 하지만 초소형인 그 시간 센서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 과제의 모티베이션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길이를 재는 자처럼 그냥 주파수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주파수의 자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제 등 간격의 자처럼 주파수상의 등 간격에 어떤 눈금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어떤 샤프한 라인이 필요할 겁니다.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값이 이렇게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등간격의 그 빛의 자를 만듭니다. 주파수 영역에서.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눈금을 우리가 매우 안정된 그 원자의 레조넌스 프리퀀시에 맞춰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요. 아니면은 이런 방법도 씁니다. 그러니까 프리퀀시 더블링, 그러니까 옥타브 스패닝을 한 다음에 프리퀀시 더블링을 해서 그 내부의 그 자와 비교를 해서 조절해주는 그 셀프 레퍼런싱 기법이 있고요. 노벨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정밀한 그 시간의 자, 그 주파수 자를 만드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셋업이 필요한데 대략 한 15년 정도 전에 마이크로 캐비티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요. 간단하게는 앞에서 이제 그 캐비티 안에서 보강 간섭을 할 수 있는 그 모드들이 등간격이라고 등 주파수 간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모드에 이제 빛을 강하게 입사했을 때 그 커 비선형성에 의해서 이제 그 내부의 이제 물질의 폴라리제이션이 바뀌고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빛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제 다른 파장의 빛들이 생기고 그때 공진기 내에 생길 수 있는 빛의 파장은 등 주파수 간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 주파수 간격의 자들이 생깁니다. 빛이 생기고 그리고 근데 이 빛이 사실은 이 무지개색 하나의 빛의 색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빛이 내부에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세 개의 빛들이 모두 다 동일한 속도로 한 바퀴 돌아야지 이제 우리가 펄스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모드 라킹이라고 하는데 그 모드 라킹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다 수학적으로 기술된 바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보여지고 요거는 참고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그 빛의 자인데 눈금이 수천 개가 있는 그런 빛의 자라고 보시면 되고 콤이죠. 프리퀀시 콤이죠. 그리고 실제 시간 영역에서는 한 수백 펜토 세컨드 정도의 펄스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마이크로 캐비티에서 만들어진 그 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외부의 그 안정화를 하기 위한 그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콤의 반복률을 굉장히 안정화시켜서 지금 월드 레코드의 그 콤 반복률 안정도를 가진 그런 콤을 저희 김영훈 교수님하고 같이 생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등간격의 자가 있다면은 그 자의 눈금을 우리가 알고 있는 파장에 정확하게 주파수에 정확하게 락킹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루비디움 원자를 이용하는데 그 원자 셀에다가 그 원자를 가지고 그 분광을 해가지고 락킹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작은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한 형태의 시간 센서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양자 센서 어떤 종류의 양자 센서든 보정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물리량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된다면 나중에 뭐 향후에는 그 양자 센서 단일 센서가 아니라 양자 센서 디스트리뷰티드 센서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성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요. 제가 약간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캐비티를 말씀드렸는데 빛을 오랫동안 잡아둔다는 게 결국은 빛의 손실이 적다라는 거고 손실이 적은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월드와이드 웹을 할 수 있는 이유잖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광섬유망을 통해 가지고 광자를 전송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뭐 광자 양자 암호 통신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센서 네트워크들을 구성한다고 해도 이러한 그 양자 정보를 서로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할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또 칩 스케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칩 스케일에서 앞에 또 그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그 광자 자체가 이제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는 유니크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섬유 자체가 손실률이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이제 상온 열잡음과 비교했을 때도 그 에너지가 포톤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어떤 종류의 그런 그 물리적인 그 큐빗이라도 결국은 광자로 바꿔가지고 그 장거리 전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네트워킹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터커넥트가 필요한데 인터커넥트가 결국은 어떤 커플드 레조네이터 형태로 구성을 해서 광자로 변환시키는 원래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파에서 광자로 변환시키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고 사실 이제 이게 크리스랑 키스랑 같이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때도 이제 손실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칩 스케일에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그런 소자들이 결합된 형태로 해서 양자 정보를 서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사실 정보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광동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스케일러빌리티랑도 상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거는 굉장히 롱텀의 연구인데 사실 이제 아까 반딧불에 빛이 들어가서 안에 번개불이 돌 수 있을 만큼 빛이 모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점점점 이제 Q 팩터, 그러니까 빛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졌을 때 나중에는 싱글 포톤이 들어갔을 때 캐비티 안으로 싱글 포톤의 필드가 어떤 그 물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빌드업 될 수 있을 만큼 Q가 커진다고 하면은, 그럼 그때 우리는 싱글 포톤 논리니어리티, 그러니까 옵티컬 논리니어리티를 싱글 포톤 수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싱글 포톤 논리니어리티라는 개념이고요. 그게 이제 논리니어 옵틱스에서 우리가 빛을 어떻게 다루고 그리고 변환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고 굉장히 많은 테크닉이 있는데, 그러한 영역과 퀀텀 옵틱스, 퀀텀 인포메이션 사이언스의 영역이 서로 합쳐져서 우리가 싱글 포톤을 칩상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프로세싱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